전두환 아호를단 합천 이래공원 명칭 변경에 대한 공론화가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시작부터 논란을 빚으면서 개최 여부도 불투명하게 됐습니다. 연일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온열질 환자 발생도 늘고 있습니다. 온열질환을 예방할 방법을 알아봅니다. 통영시의회가 동의 없이 통영시청으로 사무국 직원을 인사발령을 내 논란입니다. 경남 공무원 노조는 시의장의 사과와 불법 강제 파견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경남뉴스입니다. 장맛비가 한풀 꺾이고 연일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체감온도 35도 이상의 폭염경보도 발효됐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온열질환에 노출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전주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낮 기온이 30도가 웃도는 후덥지근한 날씨. 딸기 모종을 키우는 비닐하우스 안에서는 작업자들의 손길이 분주합니다. 조금만 움직여도 땀은 비 오듯 쏟아집니다. 굉장히 더워요. 안에 50도, 60도도 가거든요. 근데 그럴 때 무리해서 이러시면 진짜 질병이 발생할 수도 있는 거고.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면서 온열질환 발생 가능성도 늘고 있습니다. 온열질환은 열에 장시간 노출됐을 때 발생하는 질환인데 두통과 어지러움증, 근육 경련 증상 등이 나타나며 심할 경우 사망에도 이를 수 있습니다. 특히 땡볕에서 활동하는 농민이나 건설 노동자, 노인 등은 고위험군에 속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질병관리청 자료를 보면 최근 2달 새 발생한 온열 질환자는 전국적으로 633명, 이 중 3명이 사망했습니다. 올해 여름은 평년보다 더 더울 것으로 예보되면서 온열 질환 발생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날씨가 더운 시간대인 2시부터 5시에는 야외 활동을 가급적이면 자제해 주시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 에어컨 온도를 실내 온도보다 5도 이상 더 차이가 나지 않게 유지해 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자체들도 온열 질환자 발생을 막기 위해 현장 시찰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농촌에 들여서 일하는 농작업을 하는 우리 주민들이 온열 질환에 많이 지금 쓰러지는 경우도 있고 해가지고 주민들 여러 가지 온열 질환 예방이나 농작업 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없도록. 덥고 습한 날씨가 계속되는 여름, 혹시라도 몸에서 이상 증세가 나타나면 가까운 병원에서 치료를 받거나 119로 신고해 초기에 대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주현입니다. 합천의 해묵은 갈등, 바로 전두환 씨의 호를 딴 합천 이래공원 명칭 논란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해결해보자며 시작된 것이 공론화인데 갈등의 골만 더 깊어지는 양상입니다. 권정숙 기자입니다. 합천 출신 전두환 씨의 호를 딴 이래공원. 2004년 새천년 생명의 숲으로 조성됐다가 2007년 이래공원으로 명칭이 바뀐 뒤 합천 지역 갈등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17년 만에 나온 것이 공론화인데 시작부터 순탄치 않습니다. 공론화 과정은 이달 말까지 찬성, 반대, 중립 입장의 공론화 추진위원을 각각 최대 15명을 뽑아 8월부터 9월까지 진행하는 일정. 진행을 위해 용역기관도 선정됐습니다. 그런데 첫 단추인 용역기관부터 논란입니다. 이 기관은 지자체 혁신과 지원을 전문으로 하는 곳으로 합천군 직원교육 등 여러 사업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합천군이 이 기관이 수여하는 한국지방자치경영대상 산업경제부문 대상을 받았습니다. 시민단체가 공정성에 문제를 제기하는 이유입니다. 2달간의 짧은 공론화 기간에 찬성, 반대, 중립을 대변할 위원을 선착순으로 뽑는 것도 유식행위라는 입장입니다. 전두환 집권기에 국무총리상을 받았고 그리고 한나라는 국회의원을 2번인가 했고 지금도 국민의힘 공천을 받으려고 아주 노력을 했었고 이사장이 그래서 저희들은
믿을 수가 없고요. 공론화를 한다면서 그런 기간을 정했다는 데 대해서 우리는 진정성을 믿을 수 없습니다. 합천군은 적은 용역비의 한계 속에 지역을 잘 아는 업체를 선정했다는 설명입니다. 지원자가 몰릴 것을 고려해 선착순 모집을 정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지역을 잘 아는 업체가 중요하겠다 이런 식의 생각에서 단순하게 저희들하고 몇 차례 교류가 있는 업체를 선정해서 하게 됐습니다. 공론화장에 나오셔서 허심탄회하게 말씀을 해주시면은 겸허하게 저희들 받아들이고. 명칭 변경을 요구하는 시민단체는 공정하지 못한 공론화에는 들러리설 수 없다며 거부하겠다는 방침을 밝히고 다음 달 국회 청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명칭 변경을 반대하는 단체도 23일 회의를 열어 공론화 불참 입장을 밝혔습니다. 주축이 될 단체들이 빠지며 시작부터 삐걱거리는 공론화가 제대로 굴러갈 수나 있을지 불투명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정숙입니다. 최근 통영시의회가 동의 없이 통영시청으로 사무국 직원을 인사발령낸 것과 관련해 공무원 노조가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 경남지역본부는 23일 기자회견을 열어 이 내용은 행정안전부가 법령 위반이라고 판단한 공문까지 보냈지만 배도수 회장이 불법 강제 파견을 철회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배 의장은 피해자들과 통영 시민에게 사과하고 불법 강제 파견을 당장 철회하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통영시의회는 이달 9일과 10일에 의회 사무국 직원 4명을 상호 파견 형태로 통영시청에 인사발령 냈습니다. 이 4명 가운데 2명이 시의회에 남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들은 행안부의 공무원 동의 없는 상호 파견 발령의 법령 위반 여부를 질의했고 이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의 5항에 위반된다는 회신을 받아 통영시 의회에 전달했습니다. 정혜경 진보당 국회의원이 김한섭 환경부 장관 후보자에게 창원 주남저수지에 채취한 녹조라떼를 전달했습니다. 정 의원은 주남저수지는 환경부가 지정한 국가생태관광지로 매년 수만 명이 찾는 곳이지만 진한 녹조가 매우 심각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환경단체의 주장대로 녹조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4대강 보수문을 상시 열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양산에서 근무하던 20대 공무원의 사망과 관련해 진상조사를 벌인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 경남지역본부가 악성민원 때문이라며 순직 처리를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23일 경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양산시 고 김숙진 주무관의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고 김 주무관은 보건소 민원실에 있을 때부터 하루에도 여러 차례 악성 민원과 폭언에 시달렸고 정신적 고통을 동료와 지인에게 토로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의료파업으로 보건소 비상근무에 투입되며 1월에는 67시간, 2월에는 36시간이라는 초과 근무를 하며 막대한 업무 부담에 시달렸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들은 고 김 주무관의 공무상 순직을 인정하고 정부는 악성 민원을 근절할 대책을 즉시 마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22일 열린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마산 국화축제 명칭 변경을 담은 대안이 국민의힘 주도로 통과됐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올해 열리는 국화축제는 마산 가고파 국화축제로 변경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곧바로 기자회견을 열고 원안이 상임위원회에서 상정되지도 않았는데 국민의힘에 제출한 대안을 직권 상정한 손태화 의장은 사과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어 마산 국화축제 명칭 변경 반대를 위한 시민사회 단체연대도 독재에 부역한 이은상의 상징인 가고파를 끼워 넣는 축제 명칭은 부끄러운 역사로 기록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경남에서도 참전 유공자에게 주는 명예수당을 가장 적게 주던 김해 씨가 이달부터 인상합니다. 김해 씨는 지난 5월 김해시 참전 유공자 등 지원 조례를 개정하고 추경 예산에서 12,9억 원을 추가 반영해 절차를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달부터 6.25 참전 유공자와 월남전 참전 유공자는 매달 10만 원에서 15만 원을 지급받습니다. 현재 경남에서는 산청군이 18만 원으로 참전 명예수당을 가장 많이 지급하고 있습니다. 속옷만 입은 채 오토바이를 난폭 운전한 1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사천경찰서는 지난 17일 오전 6시 20분쯤 사천시 산안면의 한 국도에서 속옷만 입고 일행 3명과 함께 오토바이를 난폭 운전한 10대 A군을 공동 위험행위 금지 위반 혐의 등으로 조사할 예정입니다.
또한 당시 A군이 속옷 차림이었기 때문에 공연 음란죄 적용 여부 등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옛말에 얌전한 고양이가 부뚜막에 먼저 오른다는 말이 있죠. 시대가 바뀐 요즘에는 부뚜막에 오른 고양이가 불을 낼 수도 있다고 합니다. 고양이를 키우거나 또 키우실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이 뉴스 잘 보시면 좋겠습니다. 보도에 김한식 기자입니다. 주방 한켠에 잿더미가 가득 쌓여 있고 벽에는 그을린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지난 17일 새벽 1시경 부산 진구의 한 오피스텔 화재 현장입니다. 이보다 앞선 지난 2022년 12월에도 시내의 한 오피스텔 주방에서 불이 났습니다. 두 화재의 공통점은 거주자가 외출해 집이 비어있는 사이 하이라이트 방식인 전기 레인지에서 불이 났다는 겁니다. 소방당국이 조사한 결과 불을 낸 범인은 고양이로 나타났습니다. 고양이가 어떻게 전기 레인지를 작동시킬 수 있을까? 보통 고양이는 목줄 없이 키우다 보니 집안 어디든 자유롭게 돌아다닙니다. 고양이의 발로 전기 레인지에 버튼을 눌렀더니 전원이 들어옵니다. 점프력이 너무 좋다 보니까 식탁이나 주방 금방 올라갈 수 있고요. 발바닥에는 이렇게 패드 부분이 있어서 약간 까칠까칠해서 사람의 터치감하고 거의 유사하게. 실제 반려동물에 의한 화재는 매년 꾸준히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산 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최근 4년간 부산에서 반려동물에 의해 발생한 화재는 전체 42건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하이라이트 전기 레인지는 상판 자체를 가열하는 방식이다 보니 주위에 행주나 키친타월 등 불이 붙을 수 있는 것들을 두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외출 전 전기 레인지가 꺼져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양이와 같은 반려동물을 키우고 계신 경우 전기레인지 주변에 고양이의 호기심을 자극할 수 있는 요인들은 제거하시고 전기레인지 전용 스위치 보호덮개로 안전조치를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지난해 부산 지역에 등록된 고양이는 1,400여 마리로 전년 대비 60% 넘게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하지만 고양이의 경우 의무 등록 대상이 아닌 만큼 부산 시민들이 키우는 고양이는 40만 마리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한편 화재보험에 가입돼 있다면 반려동물로 인해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에도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한식입니다. 낙동강유역환경청이 23일부터 다음 달까지 함안 7서 일반산업단지 내 악취 배출 사업장 10여 곳에 대해 점검에 나섭니다. 이번 점검에서는 각 사업장의 악취 배출 허용 기준 준수 여부와 운영 실태 등을 확인하고 보이지 않는 대기 오염 물질을 포착하는 광학 가스 이미징 카메라를 활용할 예정입니다.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위반 사항이 적발된 사업장의 경우 지자체에 행정처분 등을 의뢰할 방침입니다. 부울경 초광역경제동맹 추진단이 2025년 주요 현안 사업 국비 확보에 나섰습니다. 부울경 초광역경제동맹 추진단은 2025년 17개 사업의 국비 확보를 위해 정부 예산 편성 단계에서부터 오는 12월 국회 의결때까지 함께 힘을 모을 예정입니다. 17개 사업에는 울산에서 창원 고속도로 건설, 지역혁신 메가프로젝트, 부울경 수소버스 공동구매, 부울경 소아전문 응급의료센터 운영 지원 등이 포함됐습니다. 부산항 건설사무소가 부산항 신항 준설토 투기장에서 해충이 확산하는 것을 막기 위해 특별 방역을 시행합니다. 부산항 건설사무소는 부산항 신항 준설토 투기장이 인근 마을과 약 300m 떨어진 곳에 조성돼 비바람이 거셀 경우 투기장 내부 곤충들이 인근 마을로 이동해 주민 피해를 일으킬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해충 이동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23일 특별 방역을 시행했고 10일 간격으로 성충 방역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가 한국중부발전으로부터 5,800억 원 규모의 함안 복합발전소 수주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번 계약으로 두산에너빌리티는 오는 2027년까지 함안 복합발전소의 파워블록 설계부터 주기기의 제작, 공급, 시공까지 담당하게 됩니다. 파워블록은 터빈과 발전기 등 전력 생산에 필요한 핵심 장비들이 모여 있는 구역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영민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